옛날 옛적 한양도성 한복판에 권세로 이름을 떨치던 강퇴준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어느 여인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바로 강퇴준 대감의 부인이자 이 집안의 마님이었던 서화였습니다. 서화는 25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서화의 뱃속에서는 좀처럼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지요.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서화는 여전히 홀로 쓸쓸한 안채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화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살림을 돌보며 저녁에는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가끔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거나 연못의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서화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지요. 몸종들조차 서화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까요? 아직 젊으시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가면 서화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서화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집안의 한머슴이었습니다. 무영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서화를 대할 때 따뜻한 눈빛을 보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서화가 마당에 나올 때마다 은근히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화가 연못가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낙엽이 물 위에 떨어져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서화는 자신의 신세가 그 낙엽 같다는 생각에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때 무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날이 쌀쌀하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영아, 너는 항상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마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십니다. 무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런 무영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머슴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밤 서화에게는 더욱 참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화는 우연히 시아버지인 강민철 대감이 누군가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대화 속에는 조정을 뒤흔들 만한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서화는 답답한 마음에 안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유독 밝아서 마당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요. 그런데 사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사당에 누가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서화는 조심스럽게 사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밤늦게 사당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불빛까지 새어나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사당에 가까워질수록 서화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괜한 호기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당 뒤편으로 돌아가니 시아버지 강민철 대감이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몸집이 크고 관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조정의 높은 관리인 듯 했지요. 서화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대감마님. 독약도 준비되었고 밀서도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모든 일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좋소. 그럼 윤대감 일가는 어찌 되었는가? 완성되었습니다. 곧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윤진서 그놈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서화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군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 죄를 다른 집안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라. 이미 궁중에 우리 사람들을 심어두었고 때가 되면 독약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오. 서화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모든 죄를 윤진서라는 사람의 집안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윤진서 놈의 가문은 원래 충신 집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이지. 충신 집안이 갑자기 역적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아니요. 게다가 그놈들이 가진 재산과 권력을 우리가 모두 차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서화는 시아버지의 음흉한 웃음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이 또 있지는 않겠지. 아무도 모를 걸세. 설령 누군가 알게 되더라도. 시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화는 급히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설령 누군가 알게 되더라도 어차피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말에 서화는 더욱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한참 더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지요. 서화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헤어지자 서화는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요. 간신히 자신의 방에 돌아온 서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무서운 일을 알게 되다니. 서화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청에 알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 갈등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화는 시아버지의 눈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그날 밤 사당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들킨 것은 아닐까? 서화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서화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마님,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몸종의 목소리에 서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서화를 애지중지 아껴주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며칠 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서화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랑채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맞아주던 시아버지의 사랑채가 오늘따라 유독 으스스해 보였지요. 마치 무덤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나왔습니다. 아버님, 서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저 조용히 하거라. 여인이라고 해서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계집이 그날 밤 사당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놈이 있다. 서화는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역시 들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당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시아버지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게다가 아들 하나 못 낳는 여편네를 두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아버님, 서화를 내쫓는다는 것은 내쫓는다니, 그런 말 마라.
그 계집이 집안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뿐이다. 어차피 아들도 못 낳는 여편네가 아니냐. 서화는 가만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 강민철 대감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리고 남편 강태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서화의 행동이 수상하지 않았느냐. 밤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낮에도 자꾸 사당 쪽을 기웃거리고. 그건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 변명 말 거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오늘 밤으로 그 계집을 내보낼 것이니 너도 각오하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화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들어오너라. 서화. 갑자기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다리로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서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냉혹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남편은 서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너는 이 집안에 큰 죄를 지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고개만은 꼿꼿이 들고 있었지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까, 아버님?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밖으로 흘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너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서화는 억울함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자신이 실제로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화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럼 어찌 밖에서 우리 집안의 은밀한 일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겠느냐? 사실 그런 소문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화를 내쫓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였지요. 하지만 서화는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3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하니 이 집안에 있을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아버님, 제발. 저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서화가 간곡히 애원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주는 고개만 떨굴 뿐 한마디 말도 거들지 못했지요. 태준아, 당신이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서화가 남편에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강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화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요.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강씨 집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몸종들이 일제히 들어와 서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화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강태주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태준아, 제발 나를 믿어줘요. 하지만 서화의 애절한 부름에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몸종들이 서화를 끌고 나가려 할 때 서화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서화의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서화가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연이 끝까지. 시아버지가 화를 내려 할 때 몸종들이 급히 서화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화는 저항해보려 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을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화는 단 하나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쫓겼지요. 화려했던 비단 치마 저고리도 이제는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몸종 중 하나가 막말을 하며 대문을 쾅 소리를 내며 닫았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양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서한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믿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누명을 쓰고 쫓겨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받아줄까? 서한은 터덜터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이 차가운 돌바닥에 스며드는 아픔을 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지요. 이제 어디로 가지? 서한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더욱 어두워진 밤하늘에서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없애려고 따라온 것은 아닐까?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지요. 마님, 이리로 오십시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강씨 집안에서 일하던 머슴 무영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무영이. 너는 어찌 여기에? 서하가 의아해하자 무영은 주저하지 않고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힘이 있었지요. 지금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곧 추격꾼들이 올 것입니다. 무영의 말에 서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추격꾼이라니 설마 시아버지가 자신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것일까? 마님,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영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평범한 머슴이라고 생각했던 무영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무영아, 그런데 너는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어찌 나를 도우려 하느냐? 마님, 지금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무영은 서하를 업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생전 처음 남자의 등에 업혀보는 것이었지요. 무영의 어깨는 놀랍도록 단단했고 숨소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영아, 고마워. 서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겁지는 않으신지?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너는 어찌 이리 힘이 좋으냐? 평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영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서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머슴치고는 너무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한참을 달려가던 중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대감이 보낸 추격꾼들이었지요. 무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무영은 서하를 큰 나무 뒤에 숨겨두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하는 혼자 남겨져 불안했지만 무영을 믿고 기다렸지요. 잠시 후 숲속에서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나 호랑이 같은 소리였지요. 하지만 서하는 그 소리가 진짜 짐승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영이 내는 소리였거든요. 추격꾼들의 말들이 그 소리에 놀라 앞발을 들고 사납게 울어댔습니다. 기수들은 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들은 더욱 흥분하여 제멋대로 뛰어다녔지요. 이런, 말들이 왜 이러는 거야? 짐승이 근처에 있는 모양이다. 추격꾼들이 혼란에 빠진 그 틈에 무영이 다시 나타나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마님.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추격꾼들을 뒤로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머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영의 용기와 지혜에 놀랐지요. 무영아, 너는 어찌 그런 짐승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란 탓에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입니다.
무영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서한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 평범한 머슴이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만 무영은 어둠 속을 마치 나처럼 환히 아는 듯 걸어갔습니다. 험한 산길도 물 흐르듯 지나갔고 깊은 계곡도 마치 지름길인 양 건너갔지요. 무영아, 너는 어찌 이 길을 이리 잘 아느냐? 가끔 심부름으로 이 길을 다녔습니다. 마님, 그래도 이렇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서하의 칭찬에 무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말씀드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님, 무영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것 같았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중 앞에 깊은 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강물은 달빛에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추격꾼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믿으십시오. 무영은 갑자기 서하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무영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지요. 지금 절벽 아래 강으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무서우시겠지만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뭐라고요? 그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요? 서하가 놀라서 반문하는 사이 무영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마님,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무영을 완전히 믿기로 결심했지요. 무영은 서하를 꼭 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서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고 순식간에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속에서 서하는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무영이 단단히 안고 있어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능숙하게 물질을 하며 서하를 데리고 강 건너편으로 헤엄쳤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강가에 올라온 서하는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강물에 빠진 탓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추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따뜻한 곳을 찾겠습니다. 무영은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하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무영의 옷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났지요. 무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낡은 물레방앗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마님, 저기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물레방앗간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바깥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무영은 어디선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가져와 모닥불을 피웠지요. 어머, 무영아. 너는 어찌 이런 곳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느냐? 어릴 때 산에서 살았던 덕분입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좁은 공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무영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였지만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의외로 준수했습니다. 마님, 옷이 젖으셨으니 불가에서 말리십시오. 서하는 주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젖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로 불가에 앉으니 무영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무영은 일부러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하를 배려했습니다. 무영아, 마님. 너는 왜 나를 도와주느냐? 서하의 질문에 무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마님께서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하다고? 예,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억울하게 쫓겨나셨으니까요. 그럼 너는 내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됩니다. 마님께서는 정말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한은 무영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모닥불 앞에서 둘만 있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젖은 옷이 마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서로의 숨소리, 타오르는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무영아, 마님. 서한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평생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서하였으니까요. 무영도 서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서한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영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비록 신부는 머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무영아, 고마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님. 밤이 깊어갈수록 모닥불은 잦아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드러난 서로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고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추격꾼들은 강을 건너지 못한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이제 산길로 가야 합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십시오. 무영은 앞장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걸으며 서한은 다시 한번 무영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요. 산길은 험했지만 무영이 있어서 그나마 다닐 만했습니다. 무영은 위험한 곳마다 서하의 손을 잡아주었고 힘든 곳에서는 업어주기도 했지요. 무영아,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험한 길도 척척 잘 다니고. 과찬이십니다. 마님. 한나절을 걸은 후 두 사람은 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서한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지요. 마님,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서한은 샘물에 손을 담그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생기가 돌았지요. 아, 시원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하가 무심코 풀숲을 헤치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지요. 마님, 위험합니다. 무영이 갑자기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서 나온 건지 번뜩이는 단검이 들려 있었지요. 무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단검을 던졌고 서하의 발 앞에 있던 독사의 목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어머, 서하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독사에 물릴 뻔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서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무영의 솜씨였습니다. 머슴이 어찌 이런 단검을 가지고 있을까? 더군다나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예를 익힌 사람처럼 정확하고 빨랐지요. 무영이 독사에게서 단검을 뽑아 품에 넣는 것을 보며 서하는 그 단검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무영아, 그 단검은? 길에서 주운 것입니다. 마님. 산길에는 맹수도 많고 독사도 많으니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서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에서 주운 단검치고는 너무도 정교하고 값비싸 보였거든요.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사냥을 했던 덕분입니다. 사냥을. 머슴이 사냥을. 예, 산에서 살 때는 사냥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무영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서하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머슴의 과거치고는 너무 특별한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바위 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피곤해서 깊이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지요. 꿈속에서 시아버지인 강민철 대감이 누군가에게 비단에 싼 무언가를 건네며 섬뜩하게 웃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준진서라는 이름을 외치며 슬피 우는 소리도 들렸지요. 안 돼, 안 돼. 서하가 악몽에서 깨어나 소리치자 무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영아. 무서운 꿈을 꾸었어.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영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지요. 마님, 혹시 그 꿈에서 대감마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건네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래, 비단에 싼 무언가를. 그런데 너는 어찌 그것을 아느냐? 무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마님. 하지만 서하는 무영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영은 분명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준진서라는 이름도 들렸어. 그 말에 무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 표정을 되찾았지요. 윤진서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며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어. 무영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그 이름이 무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무영은 주막 주인과 몇 마디 나누더니 방 하나를 구했지요. 마님, 여기서 하루쯤 쉬겠습니다. 서하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무영은 서하를 방에 모시고는 음식을 구하러 나갔지요. 마님,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무영이 나간 사이 서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방이 반가웠지요. 그런데 바닥에 작은 향낭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영이 품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서하는 호기심에 향낭을 주워들었지요. 향낭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종이에 그려진 강씨 집안의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안의 구조는 물론 사당의 위치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었지요. 이게 뭐지? 서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영이 어찌 강씨 집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까? 더군다나 이 지도는 그냥 대충 그린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관찰하며 정밀하게 그린 것 같았습니다. 지도에는 사당의 비밀 공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하가 그날 밤 시아버지를 보았던 바로 그 장소 말이지요. 설마. 무영이가. 서하는 무영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그의 눈빛에서는 차마 배신을 읽을 수 없어서 괴로웠지요. 무영이 돌아오자 서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향낭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마님,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고마워, 무영아.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무영을 믿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깊은 산속의 한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는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듯 했지요. 그곳의 노승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네요. 노승은 무영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주지스님, 감사합니다. 마님께서는 많이 지치셨을 테니 먼저 쉬시지요. 노승은 서하에게 약초를 다려주며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영과 나누는 대화는 서하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았지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네. 스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게. 서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의문이 커졌습니다.
분명 무영과 노승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지요. 마님의 악몽은 그저 꿈이 아닐 것이오. 무슨 말씀이신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오. 그리고 무영에게는 다른 말을 했지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칼을 다시 쓸 준비를 하게. 노승이 가리킨 것은 서화가 봤던 바로 그 단검이었습니다. 서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지요. 무영과 노승 사이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절에서 머무는 동안 서화는 자신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대감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보다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무영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옛날 옛적 한양도성 한복판에 권세로 이름을 떨치던 강퇴준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어느 여인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바로 강퇴준 대감의 부인이자 이 집안의 마님이었던 서화였습니다. 서화는 25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서화의 뱃속에서는 좀처럼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지요.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서화는 여전히 홀로 쓸쓸한 안채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화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살림을 돌보며 저녁에는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가끔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거나 연못의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서화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지요. 몸종들조차 서화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까요? 아직 젊으시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가면 서화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집안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서화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것은 집안의 한머슴이었습니다. 무영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서화를 대할 때 따뜻한 눈빛을 보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서화가 마당에 나올 때마다 은근히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화가 연못가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낙엽이 물 위에 떨어져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서화는 자신의 신세가 그 낙엽 같다는 생각에 슬퍼하고 있었지요. 그때 무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님, 날이 쌀쌀하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영아, 너는 항상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마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십니다. 무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런 무영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머슴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밤 서화에게는 더욱 참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서화는 우연히 시아버지인 강민철 대감이 누군가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대화 속에는 조정을 뒤흔들 만한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서화는 답답한 마음에 안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유독 밝아서 마당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요. 그런데 사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사당에 누가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서화는 조심스럽게 사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밤늦게 사당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불빛까지 새어나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사당에 가까워질수록 서화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괜한 호기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당 뒤편으로 돌아가니 시아버지 강민철 대감이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몸집이 크고 관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조정의 높은 관리인 듯 했지요. 서환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대감마님. 독약도 준비되었고 밀서도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모든 일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좋소. 그럼 윤대감 일가는 어찌 되었는가? 완성되었습니다. 곧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윤진서 그놈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서환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군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 죄를 다른 집안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라. 이미 궁중에 우리 사람들을 심어두었고 때가 되면 독약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오. 서환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더욱 무서운 것은 그 모든 죄를 윤진서라는 사람의 집안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윤진서 놈의 가문은 원래 충신 집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이지. 충신 집안이 갑자기 역적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아니요. 게다가 그놈들이 가진 재산과 권력을 우리가 모두 차지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서환은 시아버지의 음흉한 웃음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이 또 있지는 않겠지. 아무도 모를 걸세. 설령 누군가 알게 되더라도. 시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환은 급히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들킬까 봐 무서웠습니다. 설령 누군가 알게 되더라도 어차피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말에 서환은 더욱 공포를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한참 더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그리고 사후 처리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지요. 서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헤어지자 서환은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요. 간신히 자신의 방에 돌아온 서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무서운 일을 알게 되다니. 서환은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청에 알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지 갈등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환은 시아버지의 눈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그날 밤 사당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들킨 것은 아닐까? 서화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서화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마님,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몸종의 목소리에 서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서화를 애지중지 아껴주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며칠 전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서화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랑채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맞아주던 시아버지의 사랑채가 오늘따라 유독 으스스해 보였지요. 마치 무덤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나왔습니다. 아버님, 서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저 조용히 하거라. 여인이라고 해서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계집이 그날 밤 사당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놈이 있다. 서화는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역시 들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당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시아버지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게다가 아들 하나 못 낳는 여편네를 두고 있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아버님, 서화를 내쫓는다는 것은 내쫓는다니, 그런 말 마라. 그 계집이 집안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뿐이다. 어차피 아들도 못 낳는 여편네가 아니냐. 서화는 가만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 강민철 대감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리고 남편 강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서화의 행동이 수상하지 않았느냐. 밤마다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낮에도 자꾸 사당 쪽을 기웃거리고. 그건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 변명 말거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오늘 밤으로 그 계집을 내보낼 것이니 너도 각오하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화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들어오너라, 서화. 갑자기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다리로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서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따뜻했던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냉혹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남편은 서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너는 이 집안에 큰 죄를 지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고개만은 꼿꼿이 들고 있었지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까, 아버님?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밖으로 흘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너 말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서화는 억울함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자신이 실제로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화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럼 어찌 밖에서 우리 집안의 은밀한 일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겠느냐? 사실 그런 소문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화를 내쫓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였지요. 하지만 서화는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3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하니 이 집안에 있을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아버님, 제발. 저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서화가 간곡히 애원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은 고개만 떨굴 뿐 한마디 말도 거들지 못했지요. 태준아, 당신이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서화가 남편에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화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요.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강씨 집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몸종들이 일제히 들어와 서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화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강태준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태준아, 제발 나를 믿어줘요. 하지만 서화의 애절한 부름에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몸종들이 서화를 끌고 나가려 할 때 서화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서하의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서하가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연이 끝까지. 시아버지가 화를 내려 할 때 몸종들이 급히 서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하는 저항해 보려 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가을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하는 단 하나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쫓겼지요. 화려했던 비단 치마 저고리도 이제는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몸종 중 하나가 막말을 하며 대문을 쾅 소리를 내며 닫았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양의 밤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서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믿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누명을 쓰고 쫓겨난 상황에서 누가 자신을 받아줄까? 서하는 터덜터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이 차가운 돌바닥에 스며드는 아픔을 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지요. 이제 어디로 가지? 서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더욱 어두워진 밤하늘에서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없애려고 따라온 것은 아닐까?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지요. 마님, 이리로 오십시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강씨 집안에서 일하던 머슴 무영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무영이. 너는 어찌 여기에? 서하가 의아해하자 무영은 주저하지 않고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힘이 있었지요. 지금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곧 추격꾼들이 올 것입니다. 무영의 말에 서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추격꾼이라니 설마 시아버지가 자신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것일까? 마님,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영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평범한 머슴이라고 생각했던 무영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무영아, 그런데 너는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어찌 나를 도우려 하느냐? 마님, 지금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무영은 서하를 업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생전 처음 남자의 등에 업혀보는 것이었지요. 무영의 어깨는 놀랍도록 단단했고 숨소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영아, 고마워. 서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무겁지는 않으신지?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너는 어찌 이리 힘이 좋으냐? 평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영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서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머슴치고는 너무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거든요. 한참을 달려가던 중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대감이 보낸 추격꾼들이었지요. 무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무영은 서하를 큰 나무 뒤에 숨겨두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하는 혼자 남겨져 불안했지만 무영을 믿고 기다렸지요. 잠시 후 숲속에서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나 호랑이 같은 소리였지요.
하지만 서한은 그 소리가 진짜 짐승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영이 내는 소리였거든요. 추격꾼들의 말들이 그 소리에 놀라 앞발을 들고 사납게 울어댔습니다. 기수들은 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들은 더욱 흥분하여 제멋대로 뛰어다녔지요. 이런, 말들이 왜 이러는 거야? 짐승이 근처에 있는 모양이다. 추격꾼들이 혼란에 빠진 그 틈에 무영이 다시 나타나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입니다. 마님.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추격꾼들을 뒤로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머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영의 용기와 지혜에 놀랐지요. 무영아, 너는 어찌 그런 짐승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란 탓에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입니다. 무영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서하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 평범한 머슴이 이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만 무영은 어둠 속을 마치 나처럼 환히 아는 듯 걸어갔습니다. 험한 산길도 물 흐르듯 지나갔고 깊은 계곡도 마치 지름길인 양 건너갔지요. 무영아, 너는 어찌 이 길을 이리 잘 아느냐? 가끔 심부름으로 이 길을 다녔습니다. 마님. 그래도 이렇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서하의 칭찬에 무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말씀드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님. 무영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것 같았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중 앞에 깊은 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강물은 달빛에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추격꾼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믿으십시오. 무영은 갑자기 서하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무영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지요. 지금 절벽 아래 강으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무서우시겠지만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뭐라고요? 그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요? 서하가 놀라서 반문하는 사이 무영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마님,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순간 무영을 완전히 믿기로 결심했지요. 무영은 서하를 꼭 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서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고 순식간에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속에서 서하는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무영이 단단히 안고 있어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능숙하게 물질을 하며 서하를 데리고 강 건너편으로 헤엄쳤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강가에 올라온 서하는 온몸이 젖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강물에 빠진 탓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추워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따뜻한 곳을 찾겠습니다. 무영은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하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무영의 옷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났지요. 무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낡은 물레방앗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마님, 저기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물레방앗간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바깥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무영은 어디선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가져와 모닥불을 피웠지요. 어머, 무영아. 너는 어찌 이런 곳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느냐? 어릴 때 산에서 살았던 덕분입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좁은 공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무영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였지만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의외로 준수했습니다. 마님, 옷이 젖으셨으니 불가에서 말리십시오. 서한은 주저했지만 어쩔 수 없이